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이라도 꼭 쓰게 될 어플이죠. 바로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참 네이버가 이제 국민 주식답게 올라갈 때는 참 시원하게 올라간 기록이 있었는데 전년도 6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이버는 고구마 주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 이 답답한 흐름 속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봐야 될 1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권이 이뤄지는 키워드가 바로 AI죠. 대한민국도 전년도부터 바로 AI 투자가 빠르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을 국가에서 공수하기 시작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대학교들에게 이제 다 분배가 됐는데 사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S라는 자체 LMM 모델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제 AI 하면 언어 모델로 한다 그러면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를 많이 쓰실 텐데요. 사실 모든 나라가 꼭 제미나이, 챗 GPT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같은 나라들이죠. 중동 같은 나라들은 미국 국가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매우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국의 대안을 필요로 하는 입장인 겁니다. 뭐 대한민국 기술이 물론 GPT보다 그리고 제미나이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네이버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게 최근 뉴로 클라우드 매출이 아람코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사실상 전 세계 포지션에서 AI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포인트를 보면서 AI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에서 더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키워드가 네이버에게도 현재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알리테무의 역습에서 살아남은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알리테무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진출에 막대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쓰는 중국 기업이었는데 2025년 후반부부터 해서 사실 알리테무의 점유율이 점차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개인정보가 좀 더 민감해지는 시기가 오음에 따라서 네이버의 그 매출 비중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액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매출 거래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 이제 크림 같은 이제 프리미엄 버티컬 이제 서비스로도 좀 제휴가 되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리와 뭐 테무 같은 기업들이 뭐 한국 시장에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또 네이버 앱에다가 또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쟁 구도도 네이버가 이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의 뭐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도착 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좀 더 쿠팡처럼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그 공습이 네이버의 이제 자체 배송 시스템을 더 강화하게 된 기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번 매출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24년도에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좀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10조 매출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이 됐고 의미 있는 숫자가 24년도에 좀 기록이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1조 4,800원에서 1.9천억대까지 무려 33% 폭증이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매출 캐파만 키운 게 아니고 지금 철저한 이제 비용이 좀 통제가 되면서 좀 고마진 사업을 좀 안착시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인건비가 사실 네이버에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억누른 부분이 있고,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약 19%까지 올리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은 뭐 10% 나오면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런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도 사실 15% 이상 나오기가, 이런 규모의 회사가 나오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 18% 내외, 약 20%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서 향후 뭐 주주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친주주 정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저평가인 것인가? 우리가 그럼 주가 수익 비율로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PER이 36배에서 40배 정도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주가 평가 비율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던 그런 기록이 좀 있었는데요. 2024년도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오면서 16배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 2025년도 PER로 본다 했을 때도 약 15배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 클라우드 기업인데, 현재 이제 코스피가 4,700포인트를 기록한 입장에서 상당히 저평가 공간에 좀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올라와서 26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비 이제 10월 달 고점으로 보면 28만 원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6월 달에 약 30만 원 안팎, 그러니까 29만 9천 원까지 좀 올라간 상태여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느냐, 요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27만 원 선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의외로 빠르게 30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상 신고가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 2021년도에 44만 원 정도에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다이렉트로 좀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현재 27만 원이 만약에 돌파되는 순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재무제표도 좀 탄탄하고 AI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 쿠팡의 반사이익, 그리고 중국 테무, 알리바바라든지 저가 공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 플랫폼 구조로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을 때 관심 가져야 봐야 될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남들이 이제 거들떠 보지 않을 때 또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